한국. 그 인터넷에서 본 그 나라 말인가요? 그런 나라에 정말 뛰어난 개가 있을 거라고요. 믿기 힘드네요. 영국에서 온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하며 보호소 직원의 말을 무시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보더콜리를 입양하기 위해 방문한 보호소에서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를 소개받았는데요. 저 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글쎄요. 저는 여전히 보더콜리가 더 나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며 새하얀 진돗개를 흘낏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같은 여성이 보호소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그 진돗개를 다시 입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이어 다른 입양자들도 하나같이 진돗개를 입양하겠다고 아우성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돗개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꿨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에 사는 엘리나입니다.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밤에는 오로라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곳의 아름다움은 제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요한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이후 저는 삶의 모든 빛을 잃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남편 요한과 저는 라플란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출장 온 환경과학자였고 저는 지역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는 연구를 위해 마을 근처 강과 숲을 돌아다녔고 저는 학생들과 음악 캠프를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요한과의 첫 만남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과 함께 강가에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짐이 엉망이 되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죠. 그때 요한이 우연히 근처를 지나며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여기 우산 몇 개라도 써요. 근처에 쉼터가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젖은 옷으로 서투르게 우산을 나눠주는 그의 모습이 어찌나 다정했던지 저는 그날부터 요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만났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요한은 웃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고 과학자가 된 이유를 말할 때는 열정으로 눈이 반짝이곤 했습니다.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결혼 후 우리는 라플란드의 작은 마을에 집을 짓고 딸 미아를 낳았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미아는 우리 부부의 모든 행복이었죠. 요한은 늘 미아를 안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출근길에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고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남편과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슬픔이 깊어지자 주변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에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엘리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동물을 키워보는 건 어때? 동물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잖아. 솔직히 처음엔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에바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놀라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진돗개 한 마리가 아이를 맹견으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내는 장면이었어요. 화면 속 진돗개는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며 맹견에 맞섰고 결국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 강아지라면 우리 가족을 지켜줄지도 몰라. 진돗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한 개로 유명했고 한때 군견으로도 활약했으며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다. 나와 미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존재야. 하지만 진돗개를 핀란드에서 구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외로 보내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돗개 보호 단체와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체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바쁜 교사였고 어린 딸까지 돌봐야 했으니 스스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에바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했습니다. 넌 이미 좋은 엄마야. 진돗개를 키울 수 있는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의 한 진돗개 보호소와 연결이 되었고 저는 드디어 바오를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서류 작업과 상담 끝에 드디어 진돗개 한 마리가 제 가족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얀 털에 똑똑한 눈빛을 가진 바오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죠. 처음 바오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줄지도 몰라. 마침내 바오가 핀란드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오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저와 미아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다. 진돗개 바오와의 첫 만남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훗날 저와 미아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바오가 우리 집에 온 첫날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알아봤지만 과연 제가 이 강아지를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죠. 보호소에서도 진돗개는 독립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 신뢰를 얻으려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으니까요. 바오는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할 때 바오는 단정한 자세로 저와 미아를 번갈아 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바오가 벌써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미아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바오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보내준 안내서에는 진돗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기에 일부러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 곁에 있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미아가 작은 공을 굴리자 곧장 다가가 코로 공을 굴리며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죠. 바오, 내가 이렇게 빨리 적응하다니 정말 놀랍다. 밤이 되자 바오는 거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족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바오가 온 뒤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바오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미아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걸 즐겼습니다. 그는 산책 중에도 언제나 미아 곁에서 멀어지지 않았고 다른 개가 다가오면 미아 앞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바오와 함께 산책을 하며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전에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바오 덕분에 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오,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바오와 지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그의 뛰어난 지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미아가 인형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려 울고 있었을 때 바오가 거실 구석에 있던 인형을 물어와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바오가 내 인형을 찾아줬어. 미아가 웃으며 바오를 꼭 끌어안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또 다른 날 미아가 바닥에 우유가 담긴 컵을 쏟으면서 옆에 있던 유리컵까지 깼을 때 바오는 저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쏟아진 우유를 발견했고 그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네. 바오는 제가 한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오와 미아의 관계는 점점 더 특별해졌습니다. 미아는 바오와 함께하는 놀이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미아와 놀아주지 못했을 때 바오가 미아에게 다가가 앞발로 살짝 건드리며 놀자고 신호를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아는 바오를 자신의 비밀 친구처럼 생각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오,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있대. 너도 나랑 같이 아빠한테 인사할래? 미아가 이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볼 때 저는 남편 요한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오와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아가 바오와 함께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그 모습을 본 바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놀라서 짖는 줄 알았지만 곧 그는 저를 향해 달려와 소리를 냈습니다. 미아가 다쳤구나. 바오는 다급하게 미아를 지켜보며 계속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미아를 안아 올려 집으로 데려가는 동안에도 바오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아의 방 앞에서 바오가 온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며 저는 그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오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이어질수록 그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부구나.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바오와 함께하는 삶은 기대 이상으로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놀라운 반려견이었어요. 그가 보여주는 충성심과 미아에 대한 애정은 매일같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그에게 더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오의 진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날은 평범했던 하루가 갑자기 뒤바뀌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죠. 최근 라플란드 지역 강가에서 수달 출몰이 빈번합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수달은 매우 공격적일 수 있으며 어린아이나 소형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아이는 수달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이야기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마당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강가와도 거리가 멀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 저는 그렇게 안심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오와 미아는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던 것도 잠시, 갑자기 미아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도와줘. 비명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저는 급히 마당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수달 한 마리가 미아에게 달려들고 있었고 미아는 땅에 넘어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으르렁거리며 미아의 발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미아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오가 천둥처럼 짖으며 미아와 수달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긴장시킨 채 수달을 노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수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게 자세를 낮추고 마치 달려들 준비를 하는 듯 보였죠. 수달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오에게 달려들어 이빨을 드러내며 물으려 했지만 바오는 재빠르게 몸을 틀며 수달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잡아 수달의 옆구리를 물어 밀쳐냈습니다. 둘의 싸움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수달은 다시 덤벼들었지만 바오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침내 수달은 패배를 인정한 듯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손을 가슴에 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아, 어디 다쳤니? 손 좀 보여줄래? 미아가 천천히 손을 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다행히 절단 사고는 면했지만 그 장면이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괜찮아. 미아, 엄마가 다 치료해줄게. 저는 딸을 안심시키며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아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뉴스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스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플란드의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수달의 공격을 받을 뻔했으나 함께 있던 진돗개가 용감히 수달을 쫓아내며 아이를 구했습니다. 수달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아이는 수달에게 손가락을 물려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오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제가 그를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못하겠어. 정말 고마워. 이웃들도 바오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이런 용맹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저는 바오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라는 품종이 단순히 충성심 있는 개가 아니라 위기에서 진정한 본능과 용맹함을 발휘할 줄 아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요. 그날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바오는 제 딸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안전과 사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돗개가 왜 한국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겨지는지 뒤로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오가 미아를 구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오는 단순히 우리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자
우리 집의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따뜻한 본성은 매일 우리를 놀라게 했고, 저는 진돗개가 왜 그렇게 특별한 품종으로 평가받는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아는 그날 이후 바우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우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유치원에 다녀오면 곧장 바우와 함께 놀았습니다. 바우, 오늘도 나를 지켜줄 거지? 미아가 이렇게 말하며 바우를 꼭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우가 미아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한 번은 미아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다툰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아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바우가 미아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그런 바우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고, 바우는 미아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아는 바우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며 자신만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바우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아주는 것 같아요. 바우랑 있으면 무슨 일이든 괜찮아질 것 같아. 바우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는 존재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자로서도 활약했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감각 덕분에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곤 했죠. 한 번은 늦은 밤에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안을 느끼며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지만 바우는 벌써 현관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소리를 내며 외부의 움직임에 집중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건은 없었지만 저는 바우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항상 깨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보안보다 더 든든한 보호막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미아를 구한 사건 이후 바우는 마을에서 작은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우리 집을 방문해 바우를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개였는지 몰랐어요. 엘리나,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바우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후 몇몇 이웃은 직접 진돗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한국에서 직접 진돗개를 입양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뿌듯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바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와 미아는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저는 바우 덕분에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떠난 후로는 어떤 것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지만 바우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집 근처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요한과 자주 산책했던 길이었지만 그의 사고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바우와 미아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이곳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강물 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저는 요한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는 종종 바우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진돗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마도 여전히 삶의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우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구원자였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바우 덕분에 저는 미아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우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지 몇 달이 지나며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긴 겨울이 끝나고 눈이 녹아내리며 봄의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자연이 깨어나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생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라플란드에서는 매년 봄이 오면 작은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이웃들과 함께 겨울 동안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전통 놀이와 음악으로 긴 겨울을 보내며 생긴 답답함을 풀어내는 소박한 행사였죠. 저는 이번 축제에 바우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웃들 대부분이 바우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우가 축제의 인기 스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축제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바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미아를 구한 진돗개죠? 정말 멋진 강아지예요. 이렇게 차분하고 똑똑하다니. 미아는 바우의 목에 작은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우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바우는 축제 내내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미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과 달리 그는 고요하고 차분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특유의 품위를 유지했죠. 진돗개는 정말 다르네요. 저도 한 마리 키워보고 싶어졌어요.
이웃들이 감탄하며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미아는 바우와 함께 산책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우가 온 이후로 우리는 종종 숲속 길을 걷곤 했는데 그날은 특별히 날씨가 좋아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숲은 새싹이 돋아나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아는 바우와 함께 나뭇가지로 길을 만들며 놀았고 바우는 그런 미아를 따라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아가 땅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새끼 새가 둥지에서 떨어진 채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아와 바우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새끼 새는 아직 날개가 자라지 않아 스스로 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새를 어쩌지? 미아는 눈물 글썽한 채로 물었습니다. 그때 바우가 새끼 새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코로 부드럽게 새를 건드리며 마치 우리가 돕길 바라는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아와 함께 새끼 새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둥지가 바로 위 나뭇가지에 보였고 미아는 바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우가 아니었으면 이 새를 못 찾았을 거야. 바우는 우리가 새끼 새를 둥지에 돌려놓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자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 것처럼요. 새끼 새가 둥지에 돌아가자 어미 새가 날아와 새끼를 확인하며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우, 내가 오늘도 영웅이었어.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바우는 그런 제 손길을 느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바우와 함께한 나날들이 단순히 우리 가족에게 안정감을 준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바우는 저와 미아가 주변 세상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줬습니다. 그의 충성심, 용맹함, 그리고 사려 깊은 행동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미아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바우랑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바우는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항상 옆에 있어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미아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바우는 우리 가족이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우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추억을 쌓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웃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돗개의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동반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진돗개 같은 특별한 친구를 만나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삶은 예상치 못한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